그날 나는 알았다. 내가 평생 믿었던 아들이 내 집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걸. 며느리는 해외여행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전 재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통의 전화로 알게 됐다. 어머님, 혹시 집 파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매물로 올라와 있던데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2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처음 손잡고 들어섰던 이 집이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모든 일을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돈도 못 내면서 내 방을 탐내. 밤 10시, 이제 이른인 미정은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그때 벽 너머에서 세롬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도 내 방 갖고 싶어. 친구들은 다 자기 방 있다고. 세롬아, 조금만 참아. 엄마 아빠가 곧 방법을 찾을 거야. 다정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다음 말이 미정의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 방 비우면 내 방 되잖아. 왜 안 돼? 다정이 끼어들었다. 시골집도 있으시잖아. 거기 계시면 세롬이도 방 생기고 우리도 편하고. 미정의 손이 베개를 꽉 움켜잡았다. 벽 너머 대화는 계속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머님한테 언제 말씀드려? 조금 더 기다려봐. 너무 급하게 하면 서운해 하실 거야. 어머니 나이 70이면 아직 젊으셔. 시골 가시면 텃밭도 가꾸시고 더 좋으실 텐데. 세롬이가 끼어들었다. 맞아. 할머니는 시골 좋아하잖아. 나는 핑크색 벽지 하고 싶어. 미정은 서랍에서 집문서 파일철을 꺼내 가슴에 안았다. 등기부등본, 건물 도면, 납세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었다. 파일철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이 떨어졌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여보, 우리 집이야라며 활짝 웃던 그날이 선명했다. 내 방이 그렇게 탐나니? 미정의 입술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런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뭘 반대해? 시골집 관리도 필요하고 거기가 더 편하실 텐데. 미정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아들 내외의 진짜 생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창밖으로 차 소리가 지나가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평소 같으면 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미정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집문서를 품에 안은 채 잠들지 못하는 밤,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님이라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미정의 마음도 깊어졌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침 7시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다. 멸치 우린 국물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 박힌 서늘함은 여전했다. 재훈이 좋아하는 깍두기, 다정이 즐겨 먹는 오이소박이, 세롬이를 위한 단무지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재훈이 먼저 나와 식탁에 앉더니 말없이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어젯밤 그 말들을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다. 재훈아,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훈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얘기요, 엄마? 살림살이 얘기 말이야. 월세도 그렇고 분위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다정의 손이 도시락 싸는 것을 멈췄고 새로미만 혼자 김치를 아삭아삭 씹어댔다. 엄마, 요즘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재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하지만 미정은 며칠 전 우연히 본 재훈의 카드 명세서를 기억했다. 외식비와 온라인 쇼핑 내역이 적지 않게 적혀 있었다. 그래도 처음 들어올 때 약속했잖니. 월세 내겠다고. 내겠다고 했지. 언제까지 내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가족끼리 돈 계산하면 정이 떨어져요. 서랍 속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재훈이 월세를 낸 건 처음 2달 뿐이었다. 그 후로는 계속 다음 달에는 꼭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벌써 4달째였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 서재가 진짜 필요해요. 온라인 수업도 해야 하고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재훈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미정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서재? 네, 엄마 방이 제일 조용하고 넓잖아요. 엄마는 시골집도 있으시니까. 시골 공기도 좋고 엄마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월세도 못 내며 날 내쫓아?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내쫓는다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한 방향으로.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새로미도 크고 있고 공간이 좀 비좁아서요. 다정이 얼른 끼어들었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다. 새롬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할머니, 나도 내 방 갖고 싶어. 친구 집처럼 핑크색으로 꾸미고 싶어.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다.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먹어라. 늦겠다.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미정의 등은 굽어 보였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헹구며 미정은 생각했다. 아들이 장사가 어렵다고 들어올 때만 해도 일시적일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다. 재훈 가족이 모두 집을 나간 후 미정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3장. 조용한 준비. 아들네가 출근한 후 미정은 신중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당당해 보였다. 핸드백에 도장, 신분증, 통장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인감 도장의 차가운 느낌이 손가락 끝에서 전해져 왔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증명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들른 곳은 구청이었다. 오전 9시 민원실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뭐하러 나오셨어요? 등기부등본 떼러요. 아, 집 관련 일이구나. 요즘 부동산이 워낙 복잡해서 37번 고객님 오세요. 창구 직원이 불렀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등기부등본 한 통하고 인감증명서도 필요해요. 서류를 받아든 미정은 꼼꼼히 확인했다. 소유자란에 박미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이 분명히 자신 것이라는 증거였다. 구청을 나선 미정은 동네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이 과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집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미정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혹시 이 집을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일단 소유권은 명확하시니까 문제 없고요.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혹시 전세나 월세 세입자 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이 월세를 내기로 했는데 몇 달째 못 내고 있어요. 아, 그럼 월세 미납 확인서도 준비하시고 내용 증명으로 통지도 해야겠네요. 가족이라도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하거든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온 미정은 시장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자주 가던 반찬가게 앞에서 정이모를 만났다. 미정이 어디 갔다 와?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이것저것 볼 일 있어서. 정이모는 미정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눈치챘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웬만한 기색은 다 알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결국 미정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들이 월세를 못 내면서 자신 방을 탐낸다는 것, 며느리와 손녀까지 합세해서 시골로 내려가라고 한다는 것을 말 대신 서류로. 미정이 중얼거리자 정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람은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해줄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고마워.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할게. 가방 속 서류 봉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동네를 유심히 둘러봤다. 20년 넘게 살았던 이곳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운함보다는 결의가 앞섰다. 현관문을 열며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날 오후 미정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했다. 된장찌개에는 바지락을 넉넉히 넣었고 코다리 조림은 간을 맞춰가며 2번이나 맛을 봤다. 세롬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붙여서 식탁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일지도 모를 가족 식사를 위해서였다. 재훈이 먼저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코를 킁킁거렸다. 우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미정의 목소리에는 뭔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다정과 새로미까지 모두 모이자 미정은 밥상을 차렸다. 김치까지 새로 담근 것으로 내왔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해줬어?
세롬이가 계란말이를 집어먹으며 물었다. 우리 세롬이 잘 먹으라고. 많이 드세요. 미정은 각자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퍼주었다. 밥을 먹는 동안 미정은 계속 그들을 바라봤다. 모든 게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다. 재훈아, 다정이도.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안이 하나 있어. 재훈과 다정이 젓가락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봤다. 셋이 살 집 구하는데 내가 보탤게. 전세 보증금이든 매매 자금이든. 대신 내 방은 건드리지 말거라.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제안이었다. 재훈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갑자기 무슨.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생각해봤는데 너희도 독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정이 당황한 듯 재훈을 쳐다봤다. 하지만 재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엄마,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장사도 어렵고 대출받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미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적금 통장 번호와 잔액이 적혀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세롬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이사 가는 거야? 나는 여기가 좋은데. 세롬아, 너 방 갖고 싶다고 했잖아.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세롬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래. 이사는 싫어. 재훈이 세롬이를 달래며 말했다. 엄마, 제가 서재만 있으면 돼요. 꼭 이사를 가야 하나요? 엄마 방이 제일 조용하고 넓어서.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전히 자신의 방을 포기하라는 뜻이었다. 그럼 월세는 언제 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벌써 4달째야.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 미안하지만 시골 가시는 게 어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재훈이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마지막 제안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엄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융통성 있게. 융통성? 미정이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4달 동안 월세 한 푼 안 내고 내 방까지 달라고 하는 게 융통성이야? 식탁이 조용해졌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봐. 내일까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남은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엄마가 왜 저러지? 갑자기. 다정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정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거라고 생각했다. 미정은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뻔했다. 가방 속 서류를 만지며 미정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이틀 후 금요일 아침, 재훈 가족은 제주도로 사흘간 여행을 떠났다. 세롬이 여름방학을 맞아 계획한 가족여행이었다. 미정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어머님, 집 잘 지켜주세요. 월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할머니, 선물 사다 줄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사흘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미정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다.
정이모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이시죠? 저 박미정이에요. 아, 네. 집 매매건으로 연락 주신 거죠? 언제 한번 뵐까요? 지금 가능하세요? 급한 일이라서요. 1시간 후, 김 부장이 미정의 집에 도착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집이 정말 잘 관리되어 있네요. 이 평수의 이 위치면. 김 부장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가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낮게요? 한 5천만 원 정도? 금매로 내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정은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그래도 충분한 금액이었다. 좋아요. 일단 매물로 올려주세요. 그런데 혹시 세입자 있으신가요? 네, 가족이. 하지만 월세를 몇 달째 못 내고 있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미납 내역이 필요하겠네요. 미정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월세 통장 내역, 재훈이 서명한 간이 계약서, 그리고 법무사에게 받은 내용 증명 양식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그날 오후 벌써 첫 번째 고객이 집을 보러 왔다. 신혼부부였는데 아내가 임신 중이라 조용한 동네를 찾고 있다고 했다. 여보, 여기 어때? 정말 깨끗하고 조용해. 네, 마음에 들어요. 아기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들은 1시간 정도 머물며 구석구석 살펴봤다. 미정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직 세입자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하지만 이미 이사 준비 중이에요. 계약 전에 정리될 예정입니다. 미정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어차피 아들네는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될 테니까. 토요일 저녁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어제 보신 신혼부부가 계약하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계약금은 월요일에 주시겠다고 하고요. 잔금은 한 달 후에.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생각보다 빨리 일이 진행됐다. 월요일 아침, 아직 제주도에 있을 아들네를 생각하며 미정은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다. 계약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받는 것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통장에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미정은 오래 눌렀던 한숨을 토해냈다. 말했지, 서류로. 미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제주도 날씨 정말 좋아요. 세롬이가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요. 미정은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집에 도착한 미정은 거실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찍힌 인감 도장이 선명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것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화요일 저녁 8시 재훈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선 재훈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삐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켜졌다.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재훈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혹시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맞는데. 세롬이가 피곤한 듯 투덜거렸다. 아빠, 빨리 열어줘. 화장실 가고 싶어. 재훈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엄마 어디 갔나? 이 시간에? 재훈이 핸드폰을 꺼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한참 울리다가 미정이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저희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어디 계세요? 아, 왔구나. 잠깐 외출했어. 10분 후에 갈게.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미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롬이가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재우는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죄송한데 우리 집 비밀번호가 갑자기 안 되네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몇 호세요? 3층 302호요. 여기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어제 등록된 것 같은데.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요? 네, 박미정 씨에서 김영수 씨로 변경되었네요. 혹시 매매하신 건가요? 재훈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다정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미정이 나타났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많이 기다렸지? 미정이 담담하게 말하며 열쇠로 문을 열었다. 엄마, 비밀번호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맞아. 집 팔았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다정이 입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고 세롬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다. 엄마, 농담이시죠? 재훈이 힘없이 물었다. 미정은 거실 테이블에 앉으며 봉투를 내려놓았다. 농담할 이유가 있니?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매매계약서, 월세 미납 내역서,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물까지. 이게 뭐예요?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월세 미납 확인서야. 4달 동안 한 푼도 안 낸 거. 그리고 이건 내용 증명. 1달 내에 나가라는 통지서지.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엄마,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가족이면 월세도 안 내고 남의 방 탐내니? 미정이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돈도 못 내며 방은 탐내도 되냐고. 어젯밤 벽 너머로 들었던 그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왔다. 재훈과 다정은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정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후였다.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어. 내가 마지막 제안도 했잖니. 그때 거절한 건 너희야. 세롬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미정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세롬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새 집 구해주실 거야. 싫어. 여기가 좋아.
세롬이가 미정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미정은 세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도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나중에 놀러와. 재훈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봤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한 달 유예 줄게. 그 안에 나가. 미정이 일어서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남은 세 사람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제주도의 즐거운 추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현실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재우는 계약서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다. 정말로 하신 거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미정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를. 한 달 후, 미정은 포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할 줄은 몰랐다. 재훈 가족은 결국 다정의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사하는 날 세롬이가 마지막까지 미정을 붙잡고 울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할머니, 정말 안 올 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세롬이도 새 집에서 예쁘게 살아. 포항 터미널에 도착하자 미정은 혼자 택시를 잡았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긴장됐다. 구룡포 시장 쪽으로 가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택시 기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귀향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포항의 모습은 몇 년 전과 또 달라져 있었다. 새로 생긴 건물들과 바뀐 간판들이 낯설었지만 바다 냄새는 여전했다. 어릴 적 기억 속 그 짠내 나는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구룡포 시장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어머, 미정이 아니야? 이번엔 언제까지 있다가? 과일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이번엔 아예 정착하려고 왔어요. 아이고, 정말? 그럼 우리 동네가 더 활기차겠네. 미정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시장 입구의 2층짜리 상가였다.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오는 내 집이구나. 미정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1층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미용실로 쓰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다음 날 중학교 동창인 순자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미정아, 정말 이제 여기 사는 거야? 응, 서울 생활 정리하고 왔어. 그런데 무슨 일 할 거야? 미용실 열려고 해. 1층에서.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그거 좋겠다. 여기 미용실이 하나 망해서 우리가 시내까지 나가야 했거든. 미정이 실력은 믿고 있어. 일주일 후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다. 집을 판 돈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서울에서 사용하던 미용 장비들도 가져와서 설치했다. 공사하는 동안 옛 친구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혜자, 금순이, 영희까지. 모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다. 미정아, 서울서 뭔 일 있었어? 갑자기 내려온다니. 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별일 없어?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미정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친구들도 더 묻지 않고 대신 응원해 주었다. 개업 당일
중학교 동창들이 화분을 들고 축하하러 왔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리 미정이가 서울에서 40년 넘게 미용사 했거든. 실력 장난 아니야. 순자가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었다. 미정은 첫 손님으로 순자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다. 가위질하는 소리, 드라이어 바람 소리가 미용실을 채웠다. 오랜 경험으로 손놀림이 능숙했다. 우와, 역시 실력이 달라. 완전 젊어졌네. 점심시간이 되자 혜자가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를 가져왔다. 혼자 사는데 밥해 먹기 힘들지? 가끔 가져다 줄게.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정이었다. 오후에는 동네 어른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사장님, 서울서 왜 내려왔어요? 거기가 더 좋을 텐데. 미정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정중하게 물었다. 고향이 그리워서요. 나이 들수록 고향이 좋더라고요. 미정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저녁 무렵 미용실 문을 정리하며 미정은 하루를 돌아봤다.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다녀갔고 모두 만족해했다. 무엇보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화분 리본에 달린 카드를 읽어봤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라는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미정은 뭉클해졌다. 2층 집으로 올라가며 미정은 오늘을 돌아봤다. 여기서라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기술로 자신의 건물에서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다. 미정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내 자리다. 작은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포항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다. 할머니? 세롬이의 목소리였다. 미정의 가슴이 순간 뛰었다. 세롬아, 어떻게 전화했어? 엄마 핸드폰으로 했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 아이의 솔직한 말에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세롬이는 잘 지내고 있어? 응, 새 집도 괜찮아. 그런데 할머니 없으니까 심심해. 언제 만날 수 있어?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가 바빠서. 나중에 만나자. 이틀 후, 이번에는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응, 뭔 일이야? 추석이 다음 주인데. 가족끼리 만나면 어떨까요? 미정은 예상했던 전화였다. 어디서? 저희가 엄마 계신 포항으로 갈게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겸손함이 느껴졌다. 오기 전에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가 사과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고. 재훈이 한참 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추석 당일 재훈 가족이 포항에 도착했다. 미정은 2층 집에서 그들을 맞았다. 세롬이가 제일 먼저 달려들었다. 할머니. 재훈과 다정이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 편의만 생각했네요. 미정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롬아, 와봐.
새롬이가 미정 앞에 섰다. 새롬아, 할머니가 화낸 건 너 때문이 아니었어.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랬던 거야. 새롬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방 갖고 싶다고 해서. 미정은 새롬이를 품에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새롬이 잘못 없어. 방 갖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어른들이 할머니 마음 모르고 함부로 한 게 잘못이었어. 재훈이 무릎을 꿇고 새롬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새롬아,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어. 그리고는 미정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애써서 마련하신 집에서 돈도 제대로 못 내면서 어머니를 밀어내려 했어요.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정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새롬이가 갑자기 미정과 재훈 사이에 끼어들더니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빠, 이제 화해했지? 우리 다시 사이좋게 하자. 그 순간 미정의 마음이 녹았다.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사르르 풀렸다. 응, 새롬아.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라 속상했던 거야. 이제 다 괜찮아. 재훈이 미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미정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시려 하지 말고 그냥 존중해줘.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점심은 미정이 준비한 차례 음식으로 먹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새롬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내 자리에서 내 일하니까 좋아. 저희랑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너희도 독립해서 살아.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저녁이 되자 그들은 돌아갈 채비를 했다. 새롬이가 아쉬워하며 미정에게 안겼다. 할머니,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방학 때 놀러 와도 돼? 그럼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새롬이가 가방에서 색연필 그림을 꺼냈다. 미정과 새롬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 주려고 그렸어. 그림 아래에는 어설픈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다.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마워, 새롬아.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재훈 가족이 떠난 후 미정은 혼자 2층 집에 앉아 새롬이의 그림을 바라봤다. 냉장고에 붙여두니 집안이 한결 따뜻해 보였다. 핸드폰에 새롬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머니, 집에 잘 도착했어요. 다음에 또 놀러 갈게요. 그때 할머니가 머리 해주세요. 미정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새롬이 머리 예쁘게 해줄게. 잘 자. 창밖으로 포항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며 잔잔한 파도를 만들고 있었다. 미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새롬이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다. 가족은 마음이다. 미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피로 맺어진 관계도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미용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미정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해나갈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세로미의 그림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미정은 잠자리에 들었다. 마음이 평안했다.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확신과 함께